자, 우리 하이클래스 군문학원 수강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좀 어색하네. 원래 아까 인사를 했었는데 오늘 요거는 정인지 서문을 강의할 거예요. 요거 아마 우리 수험생들, 저와 함께하고 있는 수험생들이나 이제 제 책으로만 보는 수험생들이 상당히 많고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 사태를 겪어가지고 되게 좀 어려움이 많아서 뭐 내가 드릴 수 있는 재능 기부할 게 없잖아요. 뭐 내가 뭐 윙크 한번 해드리면 안 할게요, 절대. 이런 거 하면은 오히려 안티만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요거는 뭐 이렇게 블로그가 됐든 아니면은 유튜브가 되었든 아니면 학원 홈페이지 제 페이지가 되었든 여러분들이 정인지 서문을 갖다 같이 공부할 수 있게 요거를 갖다 여러분들 강의를 좀 제공을 할 거예요. 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료가 어떻게 보면은 중요하긴 한데 정인지 서문 아마 이 프린트 자료를 출판사로 이게 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자료도 함께 올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조금 이렇게 출판사하고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내 맘대로 잘 안 되거든요. 혹시라도 자료를 다운받을 수 없다면은 그냥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정인지 서문 이렇게만 치면은 번역본이 쭉 나와요. 알겠어요? 아니면은 구글에다가 정인지 서문 띄고 ACWP 또는 PDF만 해도 쭉 나와요. 그거 그냥 인쇄해서 보셔도 돼요. 한문본으로 볼 필요가 없고 그냥 한글 텍스트본만 보면 돼요. 약간의 이었습니다를 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번역상에서 어미가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큰 틀에선 같기 때문에 그거 봐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물론 제 자료에는 밑에 주석이 달려서 좀 단어의 뜻이나 아니면은 문법적인 쓰임의 뜻이 있기는 있지만서도 굳이 그거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말로 다 할 거예요. 그러니 온라인 수강생들 꼭 요걸 보고 힘내서 2021년에는 모두가 다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좀 올려드릴 테니 강의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인지 서문은 한국사에선 나와요. 한국사 문제로. 그것도 지문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단순 지식형 문제죠. 하지만은 우리가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제 교재에 군기잡기, 군무원 기출문제 그걸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2020년 군무원 9급 국어 기출에도 보면은 두 문제가 엮여져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화면을 한 화면에 두 개다가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제 책으로 보셔도 되는데 정인지 서문의 일부분을 갖다가 서문을 주고 밑에다가 훈민정음 정인지 서라고도 들었어요. 제목도 타이틀도 달았거든요. 문제 두 개를 엮었어요. 그래서 가의 내용을 어디에다가 위치할 것이냐. 요건 약간 문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11번 문제는 지극히 비문학이죠. 지극히 비문학인데 보면은 훈민정음이라 하였다. 천지인의 삼극의 뜻과 이런 문법적인 말의 뜻을 알면 잘 읽을 수가 있겠죠. 발빠르게 움직여야 돼요. 학원 강사는. 손 좀 돌리고. 그래서 이번에 처음부터 제가 작년 그 시험 문제 풀이 끝난 다음에 개강하자마자 약속한 거예요. 적정한 시기가 되면 정인지 서문의 전문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시간이 된 거예요. 정인지 서문이 있고 최만리 반대상서문이 있는데 뭐 다음 시험에 둘 다 안 나오고 영원히 안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다음 시험에 얘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모르는 거죠. 그래서 원래 정인지 서문은 최만리 반대상서문하고 세트로 같이 엮어가면 좋아요. 원래 최만리 반대상서문은 아예 언급을 조차를 안 하려고 했는데 현재 지금 2학년 고등학교 교과서 있죠. 고등학교 교과서 보면은 거기에 최만리 반대상서문이 부록으로 들어는 있어요. 이런 글이 있었다. 그리고 추가 제용 내용까지. 그러니 최만리 반대상서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그리고 조금만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한테 아주 유익한 시간. 선생님, 너무 옛날에 나왔던 거 그런 것들 분석만 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지. 학원 강사가 기출에 나왔던 걸 분석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무엇이 나올 것인가를 예측하지만 기출을 분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예측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요거 갖다 우리 자세히 읽어보면서 아 이렇게 냈구나를 생각해 보자고요. 30분 안에 끝내면 좋겠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훈민정음의 체계부터 보아야 돼요. 훈민정음의 체계. 훈민정음의 체계부터 보아야 돼요. 훈민정음이란 무엇이냐? 뭐 여러분들하고 일반적으로 했던 얘기는 1443년에 세종대왕님이 이제 보면은 그 세종실록에 나와 있어요. 한글의 완성을 알리고 글자의 완성을 알리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1446년에 그 훈민정음이 다 제작이 되었다. 해례본이 제작이 되었다를 갖다가 알린 다음에 이제 책으로 나눠주는 것이죠. 여러분들 거기 저는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세종대왕님을 존경하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한글을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해요. 진심으로. 여러분들 세종상에 보면 이렇게 세종대왕님께서 광화문 광장에 이렇게 들고 이렇게 계시죠? 할 때 당연히 이 책은 훈민정음을 말하는 거예요. 훈민정음. 전체가 66쪽으로 된 그런 그 해설서예요. 글자를 만들게 된 경이
그 다음에 이유, 그 다음에 서문, 그 다음에 사례들을 갖다가 집어넣은 66쪽의 해설서입니다. 훈민정음 책에. 훈민정음은 전체가 3단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3개의 구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요것도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2019년에 한불저전을 비롯해서 책에 대한 내용을 물어봤잖아요. 3단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문과 해례와 정인지 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참 아쉬운 게 이제 1443년에 한글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까지는 훈민정음 해례본이 없죠. 왜냐하면 훈민정음 해례본은 세종이 직접 만든 게 아니라 한글은 직접 만들었어요. 하지만은 훈민정음 해례본은 거기다가 사례를 들어서 사용법을 설명한 거거든요. 내가 예술가적인 입장에서도 내가 이 곡을 만들었지만 거기다가 악보까지 붙이는 거는 조교를 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훈민정음 해례본을 책으로 제작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사육신을 포함한 그런 사람들의 집현전 학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해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훈민정음이라는 책으로 엮었죠. 1940년에 이건 옛날 얘기인데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1940년에 그 역사적인 국어학자에겐 역사적인 사건 간송 전영필 선생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입수하기 전까지는 그때는 본문만 있었어요. 알겠어요? 본문이 무엇이냐면은 세종의 서문, 이게 유명한 게 그 나란말싸미 둔기계 다람. 참고로 그거는 훈민정음 언해본이에요. 언해본. 원래 훈민정음 해례본을 여러분들이 딱 보게 되면 되게 실망해요. 한자로만 돼 있어요. 한글은 글자, 기역 이런 것만 있고 한글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되게 실망해요. 당연하지. 한글을 만든 다음에 그것의 취지를 밝히고 설명을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없는 글자니까 한문으로 알려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 한문으로 적은 세종의 서문이 있어요. 국지어음이 이호중국 가야. 그리고 예의라 그래가지고 각각 자음과 모음의 음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각자병서, 하병병서, 순경음 표기, 방점 표기 이런 것들이 여기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요게 전체적으로 한 8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거는 정설이지만 이 본문을 정음이라고도 하고 정음편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세종이 직접 작성한 거예요. 직접 작성한 거예요. 그리고 글자를 만들게 된 모든 핵심의 엑기스는 여기 다 들어있어요. 이건 세종이 직접 작성한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게 국어학이나 역사적인 그런 정설로 보아요. 그래서 본문이 있습니다. 본문은 다시 둘로 나뉘어져요. 첫 번째 세종대왕의 서문, 그 유명한 거 나란말싸미 둔기계 다라. 하지만은 훈민정음 해례본은 그게 한문으로 되어 있고 나중에 세조 때 그 다음 왕이잖아요. 세조 때 그게 어디지? 언해본이 그 세조 때 세조 5년인가 6년인가 그때 월인석복의 사이에서 월인석복의 사이 안에 끼어 있는 형태로 제작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나란말싸미 둔기계 다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본문은 세종의 서문과 예의가 들어있다. 예의 본이라고도 하고 그냥 예의라고 얘기도 하기도 해요. 예의라는 것은 이 글자에 대한 뜻, 해설 뜻을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죠. 그래서 예의라고 이해해도 좋습니다. 훈민정음의 근데 진짜 내용은 이거죠. 물론 이것만 딱 보면은 글자를 만든 사람이 기본적인 취지랑 그다음에 가장 큰 서문을 밝혔구나 라고 하지만 훈민정음 글자가 어떻게 원리가 만들어지고 제자 원리 여러분들이 있는 무슨 가획자, 이체자 이런 거 들어있죠. 초출자, 제출자 다 해례본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1446년에 훈민정음을 반포를 했는데 실록에는 조금 요라상한 뉘앙스들이 좀 있지만은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세종대왕이 이렇게 훈민정음 해례본을 만들었거든요. 이게 훈민정음 책이에요. 처음에는 훈민정음이란 말이 책 이름인지 글자 이름인지 정확하게 쓰임이 없었죠. 이렇게 내점 박아요. 그리고 훈민정음 박아가지고 이 책을 내요. 보통 이 정도의 국가적인 제작이면은 금속 활자본이나, 그치? 활자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훈민정음은 목판본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다가도 보통 옛날에는 책에다 이렇게 5방을 찍거든요. 시를 5방을 찍는데 4방만 찍어요. 아무래도 제작을 대량으로 하기 위한 것이겠죠. 근데 신기하게도 훈민정음이 46년 이후에는 훈민정음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은 뉘앙스가 있지만 진짜 신기하게도 그 이후로 훈민정음에 대한 이야기가 실록에서 싹 사라져요. 그 누구도 훈민정음을 봤다는 얘기가 없어요. 훈민정음 해례본을.